업스테이트 뉴욕, 웨스턴 뉴욕과 캐피털 지역이 경제 재개에 합류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되도록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의 혈액 비축량이 크게 모자라 혈액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대학 졸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이 아시안 혐오 범죄를 처리하고 기소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달라는 대학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뉴요커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해 외곽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차세대 비밀 병기로 코로나19 탐지견 훈련에 나섰습니다. MTA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운영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5개 지역에 1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된 가운데 업스테이트 뉴욕, 웨스턴 뉴욕과 캐피털 지역이 경제 재개에 합류합니다. 웨스턴 뉴욕과 캐피털 지역은 이미 1단계 경제 재개를 시작한 센트럴 뉴욕, 머헉밸리, 핑거레이크, 노스컨트리, 서던 티어와 함께 점진적인 재개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주 총 10개 지역 중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슨밸리 세 지역만 100% 경제 활동 금지 조치인 셧다운 연장 조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비필수 사업장 전면 폐쇄를 포함하는 셧다운 행정명령은 5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재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즉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재개 조건 중 3가지를 충족하지 못했고 롱아일랜드는 2가지가 부족합니다. 경제 재개 지역의 경우 1단계 업종에 속하는 주거, 상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 무역업, 농업, 임업, 수산업, 수렵 비즈니스의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경제 재개 지역에서도 모든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6명 이상 비필수 모임도 금지됩니다. 소매점의 경우는 매장과 도로변 픽업과 하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단계 금융, 부동산 등 전문 서비스, 3단계 식당, 4단계 오락, 교육 등의 순서로 재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경마 재개 계획을 공개했는데 롱아일랜드 벨먼트 공원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 경마 경기와 와킨스 글렌 국제자동차 경주가 관계없이 6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올버니 뉴욕주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도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뉴욕 주민들에게 되도록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 도중 뉴욕주 보건부 전염병학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듀포트 박사에게 코로나19 스왑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19 검사가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며 테스트의 간편함을 설명했습니다. That's it? Yeah. That's it? Nothing else? That's all. Told you. If you think you have symptoms, get a test. We want to test as many as we can possibly test, and we have a new agreement with CVS, which has a tremendous network across this state, where they're going to be bringing on testing capacity. So we thank them very much. 주지사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간 지역의 업계 종사자들은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700개의 진단 검사장이 있으며 하루 4만 건의 진단 테스트가 진행되며 이 진단 테스트는 통계학 자료로 경제 재개의 핵심 기준이 되며 재개 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oubling the goal, we're now at 40,000 tests per day. So that's May 17th. We started with about 6,000 tests. So per capita, we are doing more than other countries, significantly more. New York is 7.1. Italy is second, 4.9. Canada, USA nationally is doing 3.3. We're double the national average. 현재 코로나19 테스트는 뉴욕주는 CVS, 라이델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 뉴욕시는 CDMD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CDMD는 뉴욕시 5개 보로 내 123개 진단 검사장에서 하루 6천여 건의 진단 테스트를 시행하며 비강 내 스왑 테스트와 혈액 채취를 통한 항체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뉴욕, 뉴저지 병원 200여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은행의 비축량이 크게 모자라 혈액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혈액센터 관계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내 공립, 사립병원 200여 곳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은행의 비축량이 하루에서 이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로 뉴욕 혈액센터가 후원하는 3만 건의 헌혈 캠페인이 절반 이하인 14,000건으로 줄었고 뉴욕시에서는 9,500건에서 약 2,00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2,000파인트 수준이었던 혈액 공급량도 지난 3월부터 일주일에 3,000에서 3,500파인트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헌혈 캠페인 중단이 혈액 수급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나 지역 내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모이는 혈액량은 일반적으로 혈액센터가 한 달 내에 수집하는 전체 혈액량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세파렐리 뉴욕 혈액센터 헌혈 부분 책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나 교회, 직장 등에서 헌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헌혈 시스템을 바꿔 시민들이 혈액센터로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올해 미국의 400여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는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를 약 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연일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8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약 3,65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8주 연속 주당 수백만 건씩의 신규 실업수당이 접수된 것은 지난 1967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취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 말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현재 위기의 규모는 경기 불황 수준이면서 확산 속도는 자연재해와 비슷하다고 밝히면서 경제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 때문이라고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취업 전문가들은 지금의 취업난은 일시적이니 구직자들은 침착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자기 개발에 힘쓰는 시간을 보내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기존 구인 사이트의 경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력서 공개와 취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전공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클래스 구성, 동문 동료와의 연계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자기개발 교육 사이트인 마스터클래스, EBS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이 코로나19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혐오 범죄를 처리하고 기소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달라는 백악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거주 한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소수 집단의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혐오 범죄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백악관 사이트 We the People에 올렸습니다. 이 백악관 청원에는 오늘 현재 1,199명이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30일 내 1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청원을 시작한 지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아시안에 대한 비난, 강요, 이름 부르기, 침뱉기 등 인종차별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방 고용기회 균등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 함께 활동하며 혐오 범죄를 처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뉴욕시 도심을 피해 외곽이나 다른 죄의 별장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월과 4월 우체국에 우편 주소지 변경 서비스를 신청한 뉴요커들의 숫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3월 우체국에 우편 주소지 변경 서비스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5만 6천 건이었으며 4월에는 8만 1천 건으로 이는 평소 월 평균 신청 건수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들 우편 주소지 변경 신청 가운데 약 60%는 새 주소지를 뉴욕시 밖의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4월에 뉴욕시 밖으로의 우편 주소지 변경을 신청한 뉴요커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맨하탄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맨하탄의 대표적인 부촌인 어퍼 웨스트와 어퍼 이스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피난지는 뉴욕주의 롱아일랜드나 뉴욕주 북부, 인근 뉴저지주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밀집한 지역이나 자택 대피 명령에도 일터에 나갈 수 없는 필수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의 우편 주소지 변경 신청은 훨씬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차세대 비밀병기로 코로나19 탐지견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최근 개의 후각을 활용해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단하는 연구에 5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탐지견은 공항, 기차역 등에 배치돼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아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열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탐지견 진단은 1시간에 약 250명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진단 속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연구진은 슈퍼6로 불리는 6마리 탐지견에게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채취로 감염 여부를 가려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6마리 탐지견 중 최고령인 코카스파니엘 애셔는 이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 탐지견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경력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무증상 감염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2시간 이상 사용한 양말, 3시간 이상 착용한 마스크 등을 수집해 슈퍼6의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학 탐지견들은 설탕 1티스푼을 올림픽 유격 수영장 2배의 물에 희석시켜도 설탕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 후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심야 시간대에 의료진, 소방관 등 필수 근무 요원들에게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운영합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의 출퇴근자들은 MTA가 개발한 필수 커넥터 앱을 이용해 마지막 열차 출발, 도착 시간, 역 인근 버스 운행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MTA의 필수 커넥터 콜센터를 이용해 필수 근무 요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차량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필수 근무 요원들은 통근 시간이 1시간 20분 이상 걸리거나 2회 이상 환승이 필요하거나 버스에서 내려 0.5마일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 하루 한 차례 우버 택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MTA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출퇴근자들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뉴욕시 61개의 버스 노선에 11개의 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13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해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Pompeo is facing fresh questions on use of assets. Firing raises red flag. Democrats see a pattern of abuse by a shrewd Trump loyalist. In each move, Mr. Pompeo or other department officials denied wrongdoing, and the secretary moved on unscathed. But his record is now coming under fresh scrutiny after President Trump told Congress on Friday night
that he was firing the State Department Inspector General at Mr. Pompeo's private urging, a White House official said. 각각의 사안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잘못을 부인했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밤 미 의회에서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한다고 밝힌 이후 그의 기록은 새로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The Inspector General, Steve A. Linick, who leads hundreds of employees in investigating fraud and waste at the State Department, had begun an inquiry into Mr. Pompeo's possible misuse of a political appointee to perform personal tasks for him and his wife, according to Democratic aides. That included walking the dog, picking up dry cleaning, and making restaurant reservations, an echo of the whistleblower complaint from last year. 국무부 수사팀 스티브 리닉 감찰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아내를 위한 개인적인 업무를 그의 직원들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 산책, 드라이 클리닝, 식당 예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옆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Biden pursues ideas to match scale of crisis. Left senses an opening for a bolder agenda. More than 36 million Americans are suddenly unemployed. Congress has allocated $2.2 trillion in aid, with more likely to be on the way as a fight looms over government debt. Millions more people are losing their health insurance and struggling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nd aging relatives, and nearly 90,000 are dead in a continuing public health catastrophe. 3,6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갑자기 실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회는 2조 2천억 달러의 지원을 배정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고 자녀와 고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9만 명이 계속되는 공중보건 대참사로 사망했습니다. Mr. Biden's campaign has been rapidly expanding its policy drafting apparatus, with the former vice president promising on Monday to detail plans for the right kind of economic recovery within weeks. He has already effectively shed his primary season theme of restoring political normalcy to the country, replacing with promises of sweeping economic change. 이런 경제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몇 주 안에 적절한 경제 회복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약속하는 등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거운동은 정책 위반 기구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기존 정치 전략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경제 회복 공약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De Blasio, Party's over for sidewalk boozers. Pages 6 and 7. 자세한 내용은 6번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It's last call for sidewalk barflies. Blasio vows to crash pub crowds parties. Cops will crack on quarantine-fatigued New Yorkers partying outside their favorite bars, Mayor de Blasio vowed on Sunday, as he threatened to fence off beaches if too many people flock there. de Blasio 시장은 사후적 거리 두기를 위해 술집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용납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 Blasio 시장은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리면 해변을 봉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Despite Governor Cuomo announcing a regional plan for states to reopen their beaches for the Memorial Day weekend, de Blasio affirmed that New York City would be opting out. 쿠오모 주지사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맞아 해변을 다시 열기 위한 지역 계획을 발표했지만 de Blasio는 뉴욕시는 해변을 열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Sickening. Nurses blow whistle on filth and patient neglect at City Hosp. Talk about dirty work. Nurses working on the front lines against COVID-19 at this city-run facility on Roosevelt Island have revealed the allegedly disgusting conditions there, from feces-smeared walls to roach infestations.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은 벽에 묻은 배설물에서부터 바퀴벌레까지 열악한 상태에 대해 폭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번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NYC Health and Hosp Filth. Feces,
vermin, neglect at city-run COVID site. Very dirty. Nurses working at the Kohler Rehabilitation and Nursing Center complain of cockroaches, mouse droppings, and generally filthy conditions. 콜러 재활센터와 요양원은 NYC Health and Hospital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바퀴벌레, 주위 배설물, 그리고 전반적인 불결한 상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atients were in deplorable conditions, very, very dirty. Bed sores, terrible odors. 환자들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욕창과 지독한 악취로 개탄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11 confirmed coronavirus-related deaths and 1 presumed fatality at the facility so far,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of Health. 주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시설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11명, 코로나 사망 추정자는 1명입니다. A State Department of Health rep told the Post that the given nature of the complaints, an extensive investigation is underway. 주 보건부 담당자는 불만 사항의 성격상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3월에 비해 16.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월간 낙폭입니다. 4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4월에 비해 21.6% 급감했습니다. 4월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3월에 비해 12.4%, 주유소 판매는 28.8%, 의류 판매는 78.8% 급감했습니다. 음식 서비스와 음료 판매점 판매는 29.5%, 식품과 음료 판매는 13.1% 감소했습니다. 118년 전통을 가진 백화점 JCPenney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JCPenney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 등의 급성장에 눌려 실직 부진을 이어오다 최근 점포 휴업 등으로 사실상 도산했습니다. 앞으로 JCPenney는 850곳에 달하는 점포 가운데 상당수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해수욕장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개장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해변을 걷거나 조깅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주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메모리얼 연휴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변과 호수의 최대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합니다. 뉴저지주에서 낚시와 낚싯배 그리고 기타 선박 대여 서비스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확보와 위생 조치 등 준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자택 대피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확보와 안전수칙 등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완화 조치는 주내 병원의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서로 간의 신뢰와 정직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요즘 신뢰와 정직함은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